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화창한 그런 어떤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집을 떠나서 캠핑을 또 많이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제 확연한 여름의 초입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 자식의 까르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모와 자식의 까르마, 어긋난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또는 형제 자매와 이렇게 엉켜버린 이런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이렇게 같은 피로 우리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에게 우리가 시원하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고민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 자식의 까르마,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어긋난 인연이 부모 자식 간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까르마의 원인을 한번 공부해보고, 그렇다면 이렇게 어긋난 부모 자식의 이 까르마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자, 해결법 이 두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르마라는 것은 또 불교에서 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이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 그 구간마다 우리의 어떤 흔적들입니다. 흔적들인데, 자, 이것이 물질적인 흔적이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영역의 흔적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까르마가 형성되려면은 정신적인 영역 부분에서 흔적이 가장 강력한 어떤 그 까르마를 만드는 기초, 베이스가 된다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르마라는 흔적을 우리는 기초로 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 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성격이나 심리라든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의 그 해결하는 패턴의 스타일이라든지, 자,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심리적인 나의 모습들이 나오는지,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하나의 씨앗이 모든 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남겨둔 정신적인 영역의 흔적의 씨앗들이 까르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나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까르마, 특히나 부모 자식 간의 어긋난 인연의 이 까르마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자식이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인연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어긋나고 막혀버려서 고통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 또는 자식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자, 이런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우리 인생의 하나의 큰 상처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특히나 사랑하지 않는 경우, 자, 우리가 도의적으로 보면 윤리나 도의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부모 자식 관계를 많이 보게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자식은 효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존재, 무조건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고 윤리 도덕에서는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TV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학대라든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어떤 학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억지로 묶어버린 하나의 잘못된 모순을 보여주는 사회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는, 자, 우리가 바라보는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는 자연의 흐름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관계, 모든 이 우주의 흐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자연의 법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어긋난 어떤 인연을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는 것은 특히나 부모 쪽에서 굉장히 큰 어떤 문제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모의 어떤 흔적에서 부모의 하나의 까르마의 흔적에서 보게 되면 나의 부모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내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다시 자식을 낳아서 이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순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자연의 법칙에서 보면 내가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 또한 자식을 사랑할 수 없는 막혀버린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도의적인 측면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자, 무조건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나의 못을 딱 받고 보니까 여기서 너무 많은 갈등과 고통과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극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모습이 현재 많은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나의 자식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을 주고 싶으면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어떤 학대라든지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 까르마를 하나 풀어냈을 때 이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승화가 됐을 때 그때부터 나는 내 자식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부모에게 받은 학대나 이런 어떤 고통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내 자식에게 사랑을 준다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내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주로 어떤 현상을 자식에게 보이냐면 주로 보면은 자식에 대한 편애가 아주 심한 부모가 있습니다. 첫째를 너무 사랑하고 둘째는 별로고 자, 이런 식으로 편애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구박이 아주 표관하게 자식을 심하게 구박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자식을 구박을 넘어서 학대를 하는 부모, 요즘 사건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심각하게 자식에 대한 언어적 폭력, 자식에 대한 육체적 폭력을 마구 행사하는 부모, 자, 그리고 자식에 대한 지독한 집착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몰고 가고자 하는 자, 그런 어떤 집착, 자, 이런 것들이 부모 자식의 까르마 중에서 부모에게 보이는 하나의 전생에서부터 내가 받아온, 그리고 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 그런 채로 내가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 나는 이런 어떤 모습의 현실로 내 자식에게 이런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식에 대한 편애가 심한 어떤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나는 첫째는 너무 사랑하고 둘째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덜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것 또한 굉장히 이기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는 사랑이란 말을 쓰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왜곡된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자식에게 사랑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편애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느 폭력을 당하고 육체적 폭력을 당하고 부모로부터 강한 어떤 집착에 부모의 집착에 내가 휘둘려서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자, 그대로 이런 감정을 그대로 이런 분위기를 내가 습득을 온몸으로 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이 다시 부모가 되어서 나는 절대로 내 부모 같은 자, 이런 부모가 되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나는 그대로 다시 나의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 이것은 아주 명백한 자, 사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르마의 원인은
자, 전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도 풀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나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흔적으로 계속적으로 남아서 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모의 모습에서 자식에 대한 어긋난 어떤 사랑을 시작하게 되고, 자, 이런 어떤 어긋난 사랑은 자식과 인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부모 자식의 까르마 중에서 어긋난 부모 자식의 이 인연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생에서 내가 한번 이것을 극복하고 여기서 내가 고쳐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업을 한번 내가 싣고 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무조건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는 부모가 먼저 사랑을 해야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가 아무리 미워도, 부모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아주 강압적인 어떤 자연에 위배되는 사고방식이 너무 많은 시간 오래 우리에게 주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달라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자연의 법칙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도 바라보게 되면, 자, 부모라는 존재가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의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려 보냈을 때 자식은 그 물을 받아 먹고 다시 또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효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사랑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내가 정말 나의 부모로부터 이런 학대를 받고 이런 어떤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떤 정신적인 까르마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식을 진짜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으면, 자, 이 부모가 이 부모의 마음에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제 하나의 업을 내가 싣고 드디어 참 사랑의 에너지를 내 자식에게 내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업을 풀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생에서, 자, 그런데 부모가 전혀 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 나를 존경하지 않는 자식, 나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자식을 무조건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대로 이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이 자식 또한 절대로 부모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과 존경과 효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 생에서 부모 자식의 인연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다시 또 까르마를 하나 더 지고 다음 생을 떠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부모는 깨닫지 못했지만 자식이 깨달았다라고 할 때 왜 내가 우리 부모님과 이런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있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를 자식이 만약에 깨달았다라고 하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부모님을 내가 설득을 하거나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거나 부모님에게 존경과 효를 내가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자식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부모는 이것을 절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하나의 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깨달아서 그것을 역으로 표현을 했는데도 그 마음은 전달되지 않게 자연의 순리는, 자, 그것을 차단시켜 버리는, 자, 그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자식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식은 다음 생에서 이 까르마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는
여전히 자기는 풀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생까지 이 까르마를 가지고 흔적을 가지고 다음 생에 또 다른 공부의 형태로 이런 어떤 모습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자식의 까르마가 형성되는 원인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인데 이렇게 어긋난 사랑에 고통을 받아야 될까라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자, 까르마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공부를 해봤고, 두 번째는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부모가 먼저 선행으로서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부모가 먼저 깨닫지 못하고 자식이 먼저 깨달았을 때, 자, 이럴 때는 자식은 까르마에서 해소가 되어서 다음 생을 걸어갈 것이고, 자, 이 부모는 여전히 이 까르마를 지고 다음 생까지 다시 또 조금 더 무거운 상태로 걸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말 못하는 이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정신적인 영역의 까르마라는 것은 다음 생을 우리가 여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베이스를 깔아놓는 하나의 기초 작업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 인연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왜 나는 이런 관계밖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우리는 이렇게 풀리지 않고 자꾸만 어긋나는가. 자, 그런 것을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 우주의 원리대로 순행으로 풀어간다면 그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까르마가 풀린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단점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자, 그런 어떤 행위들은 이제부터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발전적인 측면, 성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나는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업장 소멸을 그렇게 외치는지, 자, 그 업을 소멸함으로써 나는 누군가를 탓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더 이상 미워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더욱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희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자연의 순리대로 풀어내는 깊이 있는 성찰의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